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기다리시던 모하비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된 날인데요. 네, 모하비는 1세대 모델이 2008년 1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 후 2016년 2월에 2세대 모델이 아닌 1세대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부터 3년 반 정도 흘렀는데요. 또다시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6년 페이스리프트는 사실은 페이스리프트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너무 변화가 없었어요. 실내나 실외에서도 그랬고 좀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약간씩 변경이 됐어요. 길이는 그대로고 높이가 20mm 낮아지고 너비가 5mm 정도 또 차이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체 옆면을 봤을 때 뭐 거의 프로포션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뭔가 이 얼굴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에 중점을 뒀고요. 지금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지금 기아차에서 텔루라이드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4개, 광원이 4개로 되어 있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큐브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6개의 주간 주행등이 같이 헤드램프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릴 가운데에 보면 모하비 마크가 커다랗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기능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쪽에 윈드실드 쪽에도 카메라랑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퍼 쪽도 그냥 사실은 정말 멋있어요. 이게 저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장난감 같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부 디자인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포션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각진 느낌도 그대로고 사이드 미러, 엄청나게 큰 이 네모난 사이드 미러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쪽에는 V6 3.0L VGT가 적용되어 있는 엠블럼이 박혀 있고요. 타이어부터 말씀드리면 타이어는 265mm 사이즈의 50 시리즈, 그리고 휠은 20인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측면의 변화는 사실 전면이나 후면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그 윈도우 라인에도 전부 다 블랙 하이글로스 처리가 됐고, 외장 색상은 펄이 좀 들어간 색상이네요. 측면 모습을 보면은 선이 별로 없죠. 라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평면적이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차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하비한테는 이렇게 평면적인 게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 아래쪽에는 스텝 게이트, 차량이 높다 보니까 발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도 지금 테일 램프가 앞에는 6개, 주간주행등이 6개였는데 뒤에는 지금 7개의 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앞에 그 그릴, 헤드램프랑 굉장히 통일성 있게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쪽에 램프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모하비 그냥 레터링만 적혀 있습니다. 디테일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트렁크 쪽의 라인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듀얼 트윈 타입으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이거 엔진 성능 강력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다 페이크, 그냥 장식용 머플러입니다. 트렁크에는 이제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장착이 됐고요. 저희가 시승할 차량들은 전부 다 5인승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지금 6인승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3열에 2명이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6인승이기 때문에 독립 시트가 가운데 비잖아요. 그래서 2열까지 다 접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작은 물건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인승 경우에는 접으면 완벽하게 풀플랫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것들은 시승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고 3열 공간이 2열 그리고 1열 승객들이 굉장히 체구가 크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리를 너무 넓게 쓴다라고 욕심만 안 부리시면 3열에 성인이 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트래버스랑 비교를 해보면 트래버스가 공간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전장 5m 정도의 SUV로서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승 시트 5인승에는 없는데 이 6인승이나 7인승에는 이렇게 가운데 공조기도 조절할 수 있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하필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가 고속 코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내에서 느낌이 어떨지,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느낌이 어떨지는
이번에 전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비가 지금 보시는 거는 되게 조금 오고 있을 때고요. 가다 보면 막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질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뭐 속도도 좀 천천히 달리고 있고, 뭐 브레이킹 테스트나 이런 좀 핸들링 테스트도 과격하게는 못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이 차에 들어간 V6 6기통 디젤 엔진이죠.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6기통 디젤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되는 게 딱 이거 하나뿐이죠. 경쟁 상대로 꼽히는 그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쌍용 렉스턴이랑 비교를 잠깐 해보면, 쌍용 렉스턴은 2.2L 디젤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그룹 내에 있는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2.2L 디젤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모하비는 계속 V6 3.0L 디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력은 기존이랑 똑같이 260마력이고요. 토크는 57.1kgm 역시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개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정확한 체크를 해보진 못했는데, 관계자들께서 보통은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하면 그걸 자랑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엔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더라고요. 이 차량이 8단 변속기랑 매칭이 되어 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힘을 냅니다. 근데 뭐 차량의 무게도 그리고 크기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 좀 묵직하게 느긋하게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3리터 디젤에 260마력이라는 수치가 이제는 2019년이 돼서는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거든요. 트라이 터보를 얹어서 뭐 300마력대 중반 400마력을 마크를 하는 차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7이라는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크감은 충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차량의 특성에 맞게 뒤에 캐러반이나 뭐 트레일러 같은 걸 끌더라도 토크가 부족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감도는 민감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편하게 밟을 수 있는, 마음 놓고 밟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지금 그냥 일상에서 밟는 정도 수준에서는 뭐 밀린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네요. 근데 그렇다고 브레이크가 잘 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뭐 디스크 직경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브레이크가 아주 잘 든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형 모하비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내외관의 디자인 변화 말고 안전 편의 장비의 이 추가, 이걸 들 수가 있는데요. 안전 장비들이 K9급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K9보다는 제가 볼 때 조금 못한 수준인 것 같은데, 신형 K7 프리미어에 들어갔던 옵션들이 후측방 모니터를 제외하면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시작을 해서 차선 이탈 경보, 차선 이탈 보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안전 보조 사양들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기본 적용됐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큰 칭찬을 보냅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5인승 모델이거든요. 근데 모하비가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6인승 모델은 지금 모하비 사상 최초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6인승 같은 경우는 2열이 독립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5인승을 기본으로 하되 6인승과 7인승은 이제 옵션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인승의 경쟁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7인승의 장점이라고 하면 2열의 이 벤치 시트를 활용해서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케어하기에 조금 더 편하다, 왜냐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 보면 거의 6인승 시트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6인승 시트랑 7인승 이 두 가지의 가격 차이가 30만원 정도밖에 안 나요. 정확히 29만원 차이인데, 그 가격 차이로 독립 시트가 되면서 2열 통풍까지 지원이 되고 2열을 자동으로 접을 수도 있고요. 7인 탑승이 꼭 필요하다거나 2열의 벤치 시트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6인승을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이 차량이 지금 플래그십을 지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컨셉과도 걸맞고 그에 걸맞는 장비들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구조상 바디온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위에 바디를 얹은 형태인데, 이런 프레임 바디 차량의 특성이 프레임과 바디 이걸 연결해주는 부싱이, 고무 부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프레임과 바디가 전혀 다른 강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 이제 그런 연결점에서 그 진동이나 어떤 뒤틀림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현대차에서는 새로 개발을 했고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8곳의 마운팅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승차감은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그 쌍용 렉스턴도 타봤었는데 쌍용 렉스턴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 바디 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당연히 이 차량이 온로드도 뭐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프로드에도 굉장히 공을 들인 차량이기 때문에 후륜의 서스펜션의 튜닝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쇼겁쇼바의 이 움직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승차감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 각도까지 각도도 조금 더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는데, 뒤에 다른 기자분이 주무시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승차감이, 제가 일단 이따가 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에서 사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계기판과 중앙의 센터 디스플레이인데요.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모두 다 12.3인치가 들어갔습니다. K7 프리미어랑 거의 똑같아요. 이 지금 클러스터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뭐 모니터의 해상도나 아니면 정보 표출 능력 이런 거는 뭐 사실상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거기다 국산차답게 이 내비게이션 맵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12.3인치 계기판이 아니라 그냥 기본형 옵션이 안 들어간 버전의 계기판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좀 더 예쁘고 많은 정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하위 트림에 있는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모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드 같은 경우는 질감이 약간 질감이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이 있는 표면인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유행했었던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 밝은 색깔의 우드 트림, 그 굉장히 저는 올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드 트림이 조금 짙은 이 밤색이라고 하죠. 색깔의 우드 트림으로 바뀌었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이 옆쪽 도어 트림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첨단 사양을 넣는 것도 좋지만 우드 트림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공조 장치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만 앉아 보면은 그냥 새 차 같다, 이렇게 뭐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실내는 완전 다른 차가 됐습니다. 이 모하비 마크를 보지 않고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가죽처럼 되어 있는 마감도 되어 있고, 지금 이 차량에는 최신 반자의 주행 기능이 다 들어갔는데요. HDA, 뭐 LFA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반자의 주행 기능을 쓴다, 물론 스티어링에 손을 완벽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LFA가 기존의 엘카스 대비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차는 비 올 때도 타고 안 올 때도 타는 거니까요. 이 LFA의 기능은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 실제로 차선은 잘 잡아줍니다만 정확히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날 맑을 때 한 번 더 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대했던 LFA보다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어 레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스텝 게이트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그냥 일자로 내려가는, 현대기아에서 많이 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을 밀었을 때 수동 모드를 전환할 수 있게 되고요. 기어 레버 아래쪽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다이얼로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스포츠, 에코, 컴포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고, 그 다음 그 오른쪽에는 뭐 이걸 터레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차량의 거동을 좀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4WD 로우 기어를 사용하는 전자식 디퍼렌셜 락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오프로드를 위한 기능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프로드를 저희가 오늘은 시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에 따라서 그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엔진음을 조금 제어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게 되면은 엔진음이 더 좀 커지게 됩니다. 그거는 실제로 커지는 건 아니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스피커가 렉시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도 시승 저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오디오를, 그 음악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이 됐고 스피커는 15개인데 근데 이 렉시콘 스피커는 음질이 상당히 좋네요. 저 동승석 쪽 보시면은 입체 패턴 무드 램프라고 하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의 그런 램프가 있는데요. 뭐 색상도 바꿀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얼핏 봐서는 꼭 램프가 안 켜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냥 안에 뭐 색깔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어두운 데 가면은 좀 확실히 드러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보다는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차량의 핸들링은 요즘 SUV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유격이 있는 편입니다. 이 스티어링의 유격 자체가 조금 큰 편이고 근데 아주 이제 유격이 심해서 너무 뭐 과거에 2000년대 초반 SUV들처럼 이렇게 유격이 너무 크다던가 한 건 아니고 적당한 수준의 유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스티어링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 때도 이 사륜 지금 상시 사륜이 적용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전후륜의 그 동력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산길에서도 사실 비만 안 왔으면 정말 모하비의 진가를 느껴볼 수 있는 산길인데 또 오늘은 조금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막 즐기실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꽤나 준수한 핸들링을 보여주는 그런 신형 모하비입니다. 지금 스티어링을 계속 스티어링 보타를 계속 해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급한 코너인데도 계속 개입을 해주려고 하네요. 뭐 이런 부분들은 LFA 적용돼서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는 이 8단 변속기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승용차랑 비슷한 느낌의 그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리뷰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 안전하게 가야 되는 그게 오늘의 미션 같네요. 아무튼 이 8단 변속기가 기존의 모하비에도 장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노하우가 지금 집약이 돼서 이 신형 모하비에는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변속기 그리고 엔진에 관한 튜닝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 거라고 대체로 차량의 거동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롤이 있을지언정 단단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요즘 나오는 팰리세이드 같은 그 모노코크 바디를 채용한 차량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차는 육중하고 주행감도 묵직하지만 스티어링은 그렇게 묵직하지는 않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상당히 묵직해지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컴포트나 에코 모드에서는 그냥 굉장히 가벼운 승용차를 모는 듯한 느낌입니다. 타이어는 265mm급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50 시리즈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휠은 20인치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상위 트림이거나 아니면 하위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이제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도 265 동일한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고요. 연비는 리터당 9.4km거든요. 근데 기존의 9.6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이거는 18인치 기준의 연비고 9.4라는 수치가 기존 대비 조금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안전장비들이나 뭐 사양들이 탑재가 되고 이러면서 무게가 조금 증가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바디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존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부싱도 좀 달라지고 이러면서 무게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2톤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2톤 이상의 육중한 차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연비가 렉스턴 혹은 뭐 모노코크까지 확대시키면은 팰리세이드의 연비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9.4kg라는 연비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0L 6기통 엔진에 장착하고 있고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연비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으로 옮겨 탔는데요. 기존에도 이 모하비가 승차감의 호불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하비 승차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안 좋아하던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호불호가 갈렸던 승차감인데 지금 이 신형 모하비에는 전륜 WC-본, 후륜에는 멀티링크, 5링크 타입인데 멀티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이랑 달라진 점은
그 쇼업 쇼바의 각도 그리고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한 것 정도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팅 부위들, 바디와 프레임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그 고무 부싱, 그 부분을 바꾼 것을 제외하면 사실은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많이 큰 변화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좌석에 타보니까 앞좌석이랑 마찬가지로 이 차가 바디온 프레임이구나 라는 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격이 들어오고 요철들의 느낌도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승차감이 마냥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노코크 바디에 좋은 승차감을 가진 차량들과 비교를 하면 분명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 프레임 차량이라는 거, 이 프레임 바디 차량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모하비에서도 이제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차량도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은 승차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요철의 어떤 느낌 그리고 이런 도로의 굴곡 같은 거는 좀 많이 전해지는 편입니다. 뒷좌석에 있는 옵션이랑 디자인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6인승 차량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어 트림 보면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우드 적용이 되어 있고, 스피커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덮개가 쌓여 있는데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어 손잡이랑 연결돼서 뭔가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플래그십 맞다 할 정도로 되게 잘 디자인되어 있고, 특히 센터 암레스트 말고 이쪽 바깥쪽 도어 트림의 암레스트를 보면은 가죽으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 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은 가죽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량도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는데 이쪽 가죽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이 위쪽은 나름 그래도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시트가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적당히 푹신하고 방석 길이도 적당히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이란 말 자꾸 쓰는데 인상적이진 않다는 뜻이죠. 어쨌든 근데 시트의 질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들고, 이 동승석 뒤쪽을 만져봐도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2단계 열선이랑 가운데 송풍구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조절할 수는 없고 그냥 바람만 나오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있고요. USB 2개 있습니다. 충전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굉장히 넓고 이게 좀 이렇게 낮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되게 디자인도 멋있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랑 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트를 제가 지금 앞으로 최대한 당겨 놓은 상태예요. 지금 앞에 다른 기자분께서 그냥 편하게 앉은 상태인데 주먹 하나가 조금 넘게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있고, 지금 뒤로 다 당기게 되면은 이 정도, 뭐 2개 이상, 2개, 3개,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앞에 성인 남성이 편하게 앉았을 때 주먹 2개는 들어간다. 제 키는 173입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는데요. 지금 제일 높이면은 이 정도, 거의 반쯤 누워서 가는 모습이고, 거의 이렇게 직각으로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시는 분은 없겠지만 아마 트렁크에 짐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뭐 박스 같은 걸 차곡차곡 쌓을 수도 있겠죠. 운전석을 제외한 3곳에 전부 다 이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높기 때문에 탈 때 손잡이를 잡고 타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밑에 발판, 보조 발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손잡이를 잡고 탈 수 있게 마련해 놨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열에서의 소음은 그냥 뭐 보통 수준입니다. 굉장히 정숙하진 않고, 차량이 정차했을 때 엔진음 같은 거는 꽤나 정숙한 편인데 6기통의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주행 시에는 아무래도 차체도 좀 높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좀 있고 바람 소리도 좀 있습니다. 특히 뒤쪽에서도 약간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숙한 편은 아니지만 그냥 뭐 용인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차 시에는 또 은근 조용합니다. 엔진음은 확실히 절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가격이
하위 트림인 플래티넘이 4,700만 원이고 마스터즈 상위 트림이 5,160만 원입니다. 지금 두 트림이 46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트림은 5인승 기준이고요. 6인승, 7인승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93만 원, 64만 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인승을 추가하는 거랑 6인승 추가하는 게 딱 29만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2열 독립 시트와 통풍 시트까지 더해지고 제가 그래서 6인승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옵션표를 보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플래티넘 하이 트림에도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으로 있는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하시면 거의 마스터즈 이 상위 트림에 있는 옵션을 거의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휠도 그렇고 뭐 렉시콘 사운드 뭐 등등등 해서 거의 모든 옵션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상위 트림 마스터즈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뭐가 있냐 하면은 서라운드 뷰랑 3D 패턴 무드램프,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앞에 동승석에 위치하는 저 무드램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마스터즈를 선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무드램프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뭐 이건 제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리고 기본 적용은 아니지만 플래티넘 등급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옵션들이 20인치 휠이나 윈드실드의 이 차음 글라스, 이 옆쪽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중 차음 글라스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전면 윈드실드 같은 경우는 소음이 차단되는 그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옵션으로 추가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잘 적용이 돼 있는 게 물론 많은 안전 옵션 그리고 주행 보조 옵션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 가운데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인 것 같아요. 저것만으로도 굉장한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트림에서도 정말 조그만 내비게이션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저 큰 걸 넣어줬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 그리고 반가운 점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시승을 마치고 전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